에코프로가 실적이 나오고 나서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다른 업종들은 대부분 보면은 1분기죠. 1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상승으로 전환한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만은 아쉽게도 이 종목군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전기차 관련주는 일부 종목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대부분 좀 미끄러져 버리는 그런 형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1분기도 안 좋았지만 1분기에 좀 시원찮았어요. 1분기에 시원찮았지만 그 여파가 2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2분기까지 지속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자율주행을 하니 뭐 모델 3는 그대로 양산할 거니 내년에 가서 뭐 이런 얘기들이 있으면서 다시 좀 반등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실적을 발표하면서 2분기까지도 대체적으로 좀 험난한 구간이 될 것이라는 점을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많이 좀 얘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들이 좀 비실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특히 그 매도의 주역이 어쨌든 뭐 외국인이나 기관이 사야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외국인 기관이 좀 매도를 자꾸 해야 되다 보니 주가가 매갈이 없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에코프로 실적이 이 종목 에코프로가 요때 이제 요날인 모양이네요. 요날 실적이 이제 나오면서 뭐 2% 정도 장중에 2%대도 상승하다가 이제 주가가 미끄러졌는데요. 그래 그때 실적이 나오면서 제가 한번 방송을 해놨어요. 사실 이제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에코프로 BM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BM이 움직여야 이 종목도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뭐 같은 라인 선상에서 움직이죠. 왜냐하면 에코프로의 자회사가 뭐 에코프로 HN도 있고 에코프로 머티도 있는데 에코프로 머티나 에코프로 BM이 이제 주력 자회사다 보니 거의 대부분 거기에서 이제 실적이 좌우되지 않습니까? 이 지주회사 에코프로도 그러다 보니 뭐 에코프로 BM의 주가에 연동돼서 이제 눈치를 보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양극재사 하지 않습니까? 에코프로가 이제 뭐 자회사가 어쨌든 양극재 회사 아닙니까? 이 양극재 회사인데 하나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이 내구재 중에서도 아주 비싼 내구재가 이제 전기차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이건 금리하고 연동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 이제 이 비싼 자동차들은 대부분 보면 금리가 다운이 돼서 초저금리 상태에 될수록 이제 잘 되는 거죠. 사실 그 코로나 터지고 나서 갑자기 이제 전기차 시장이 형성이 된 게 이제 금리가 역사적 최저가로 내려가 버렸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금리를 좀 연말로 가면서 어쨌든 이제 내리기 시작할 거로 보고 있는데 내려도 이제 그 초저금리로 내릴 수가 없죠. 이제 완만하게 이제 뭐 0.25%씩 이제 까딱까딱 뭐 1년에 한 뭐 서너 번에 거쳐서 이제 내린다든지 뭐 두세 번 눈치 봐가면서 이제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회복도 더디게 이제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중장기 투자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괜찮습니다만은 제가 단기적으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모멘텀이 에코프로가 좀 약해요. 에코프로가 좀 약하다고. 왜 약하냐면 지금 잘 안 팔 금리가 고금리다 보니까 이걸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라고. 고금리다 보니까 현대 기아차 같은 우리 회사들 그다음에 뭐 심지어 테슬라 같은 회사들 전기차 선도업체 테슬라 같은 회사도 저가 모델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저가 모델. 근데 이 저가 모델을 만들다 보면 우리나라 배터리가 좀 비싸다 보니까 어디 걸 써요?
중국 거 갖다 배터리를 갖다 쓴단 말이죠. 중국 것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가 이제 에코프로라든지 뭐 이런 쪽인데, 이쪽에 이제 특히나 양극재가 이제 배터리의 40% 원가를 또 차지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에를 좀 당장 수요가 좀 안 늘고 중국 거 갖다 써버리고, 그러니까 CATL이 자꾸 점유율이 올라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현대 기아차에서도 아이오닉이라든지 또 뭐 EV 뭐 지금 3 모델 이런 것도 아마 중국제 거 쓰지 않겠나 싶은데, 저 니로 같은 것들 뭐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 좀 시간이 좀 더디게 가는 겁니다. 이것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온리, 자 한 번만 다시 요약을 하면, 온리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회복이 아까도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아주 더디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리 전기차만 하고 있는 회사들이 나중에 업황이 회복되면 잘 가죠. 이런 회사들이 이제 에코프로 BM, 뭐 LNF 뭐 이런 회사들이 되겠죠. 그러나 지금은 전기차만 갖고 하면은 리스크가 좀 커요. 그 리스크랑, 그렇다고 에코프로 같은 이런 경쟁적인 회사가 뭐 회사 자체가 문제가 되고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제가 볼 때. 그런 차원의 리스크보다도 실적이 일단 개선되는 부분이 전기차 쪽이 좀 늦기 때문에, 산업 사이클상 금리 인하되면은 원래부터 이제 소재 또 뭐 이쪽에 산업재가 이제 조금씩 까다가 금리 인하 수혜주들이 좀 까딱까딱 하거든요. 원자재 가격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딱 집합이 돼서 이제 전기차가 나중에 이제 부의 효과 해가지고 돈 벌면은 이제 전기차 한번 사볼까 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게 늦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회복은 이제 내년이나 돼야 이제 전기차 시장은 뭐 금리 한 두 차례 인하하고, 뭐 금리가 지금 뭐 기준금리 자체가 3.5, 우리나라 기준으로 3.5%인데 이제 2%대로 좀 내려가고, 추가적으로 이제 뭐 2% 나중에는 뭐 2%도 내려가 1%대로 내려갈 것 같고, 막 이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이 시장이 다시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힘겨운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도, 그래서 이제 이 경쟁력 있는 회사 그 안에서도 말이죠. 일단 하락 리스크가 좀 적어야지 가지고 있고 옆으로 행보하고 있다가 나중에 올라치든지 할 거면, 그래서 삼성 SDI와 같은 그런 이제 모바일 디스플레이 쪽을 기본적으로 아몰레드 쪽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라든지, 그런 회사가 일단 일바타 대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소재 업체 같은 경우는 포스코 홀딩스가 기본적으로 철강이 기본 베이스에 깔려 있고, 이게 경기 민감해가지고 이게 조금씩 돌아가면 철강 이쪽은 조금씩 회복이 될 거란 말이죠. 공급 과잉 상태의 중국 업체 때문에 뭐 이러지만은 회복이 돼요. 화학 같은 게 석유화학 쪽 조금씩 이제 나중에는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LG화학. 그러니까 이런 국지기관 쪽, 특히 이제 SDI가 그 중에서 하나만 찍으라면 제일 나아 보이는데,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LG화학 이런 쪽이 될 텐데, 이런 쪽을 갖고 있다가 그런 것들은 하락 리스크가 별로 없어요. 지금 워낙에 많이 빠져가지고. 왜냐면 기본적으로 철강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또 내지는 IT 가전 분야, 모바일 가전 분야, SDI 같은 경우는 이런 쪽에서 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적자가 날 확률이 거의 없고, 그 다음에 그쪽이 회복이 먼저 되더라도 그쪽이 먼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움직이면서 이제 에코프로 이런 것들이 에코프로 BM이 움직이고, 에코프로 BM 눈치 보면서 에코프로 움직이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제일 후발성이 강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요런 구조라 하면은, 일단은 주가가 내가 빠질 때 빠지더라도 안 가더라도 일단은 잘 안 빠지고 있어야지 이게 버틸만 한데, 자꾸 밀리면 사람 미쳐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지하 1층으로 2층으로 막 자꾸 내려갔으면 바닥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조금 기대 수익률이 좀, 원래 이런 회사들이 업황이 회복되면 더 잘 가죠. 그렇지만은 지금 당장은 이제 그런 쪽에다가, 사실 솔직한 얘기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교체할 수 있으면 어차피 그놈도 하락하고 요놈도 하락하고 있으면 아예 그냥 여기서 저거 요놈 좀 더 빠졌죠. 최근에 보면 더 비실비실하죠. 아예 그냥 교체. 지금 포스코홀딩스라든지 삼성 SDI는 뭐 크게 뭐 빠진 거 있습니까? 한번 들어올다가 뭐 옆으로 계속 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 계속 한 5% 10% 빠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은 얘가 더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아예 이참에 이용해서 과감하게 교체 매매해버린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중에 업황이 이제 완전히 회복되고 나서는 이런 놈들이 오히려 더 잘 갈 수 있겠죠. 온리 저쪽만 하니까 2차전지 중심으로만 하니까. 저번에 한번 이미 에코프로 실적 나오면서 그날 긴급하게 그냥 방송을 점심 때 바로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제가 그 전략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결과가 벌써 한 거의 10% 정도 차이 나버리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찔끔찔끔 빠진 거 은근히 많이 빠진 겁니다. 지금 일주일 내내 한 6일 동안. 6일이 뭐면 한 7일 동안. 다른 건 옆으로 끼고 있는데.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답답하지만은 같은 입장이면 뭐 교체 매매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업황 회복되면 다시 이쪽으로 오더라도. 그리고 이 종목을 그냥 갖고 있으면 교체 매매 안 하고 싶은데 그냥 갖고 있으면 가지고 계셔도 됩니다. 저는 전기차 시장이 다시 온다고 보니까 그 대신 좀 주가는 더 후행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요. 잊지 마시고 개인들이 또 너무 에코프로 그룹은 너무 많이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 주가가 다 안 가는 겁니다. 신용장고도 많고.